네, 조금씩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서 소주는 독하다라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랜데요. 최근 14도까지 낮춘 순한 소주가 출시돼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화제가 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소주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순한 소주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네, 또 국내 대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14도의 소주 요즘 뭐 소주계 허니버터칩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두 분은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 한 모금 얻어 마셔봤습니다. 아, 예. 90년대 초반에 먹던 과일주하고 똑같아요. 예. 대학가에서 맨날 그 여학생들 앞에 놓고 네. 마셨잖아요. 예. 칵테일 소주. 칵테일 섞어서 소주. 마셨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자 향도 약간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주스를 뭐 마시는 와인을 마시고 있는 네. 건지 모르는 그런 정도로 도수가 낮아져서 부담 없이 네.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부드럽고 순해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시장 반응도 정말 지금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예상을 못했었답니다. 원래 이 개발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독한 술이 아닌 낮은 술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라서 네.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발해서 냈는데 네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대요. 아. 그러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한 달 만에 150만 병? 네. 뭐 네. 이렇게 팔렸다라고 130만 얘기하니까 명, 예. 네. 개발한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롯데 출성 주류에서 개발할 때 부산 경남 지역이 원래 낮은 도수를 선호하거든요. 네.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대박이 난 건데 네. 특히 젊은 여성들, 3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들 대상으로 네. SNS에서 바람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네. 입소문이 막 타면서 히트치게 된 거죠. 네, 개발한 사람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외 몇 년 전만 해도 그 20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14도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소주라고 하면은 독주의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증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35도 이상 도수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주의 생산이 금지가 됐던 시절이 있거든요. 쌀로 술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독재 정권 시절에 금지가 됐을 때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을 타면서 도수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24년에 첫 소주가 35도로 시작해서 73년에 25도가 나와서 그때 73년서부터 한동안 25도가 소주의 기본 도수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파괴한 게 2002년이에요. 입세주가 나오면서 22도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야 이러다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랬는데 5년 만에 20도 이하의 처음처럼이 나왔죠. 그렇죠. 처음처럼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아 이건 소주가 이 와인하고 너무 차이가 없어서 안 팔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류가 되면서 이제는 14도짜리 소주까지 등장을 한 거니까 계속적으로 소주의 도수가 내려가는 그 연차가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주가 순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마케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수가 낮아지면요, 1도 낮아질 때마다 얼마간씩 그러니까 이 업계 영업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원가는 절감이 돼요. 네. 근데 여성들은 쓴맛이 싫어서 소주를 안 마시거든요. 근데 점점 묽어지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수나리 같은 경우는 달콤한 향도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이 폭이 더 넓어지죠. 매출은 올라가고 원가는 비용은 절감돼요. 당연히 네. 업체로서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제 웰빙 트렌드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독주들은 건강에 안 좋다, 이제 간에 부담을 준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네. 실제로 속으로 들여다가 보면 독주를 적당히 마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은 도수인데다가 또 희석을 한 이런 술들은 오히려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건강에는 뭐 서로 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건데, 아, 네. 근데 웰빙의 문화들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들이 이 낮은 도수가 더 몸에 건강할 것이다라고 네. 퍼지면서 네. 낮은 도수의 소주들이 석권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음주의 형태 또 문화의 변화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에는 술을 마신다 그러는데 여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술을 따라주는 정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술을 즐기는 문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에 입맛이 맞춰지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소주는 어디서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인이라든지 또 그 독주들은 사기가 좀 부담스럽고 파는 네. 장소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어디 이 술집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려면 소주만큼 만만한 술이 없는데 네. 그 술이 도수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더 많이 찾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가격도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업체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요. 네네. 확실히 비용은 절감되는 건 확실한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마케팅이라든지 새로 병을 만든다라든지 서로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번에 새로 나온 수나리의 롯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그 낮은 걸 생색을 내요. 원래 고가가 아니라 저가로 했다 이렇게 생색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주 광고하는 모델들도 보면요. 그 네. 과거에는 뭐 이효리 씨, 김태희 씨 이렇게 여성 모델이 등장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또 남성 모델들도 등장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여성 소비자를 좀 겨냥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소주 가격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요. 자꾸 모델료가 비싸지기 때문이죠. 맞아요. 실제로 애초에 그 소주를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남성들이. 남자들이었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탑 스타들은 술 광고를 잘 안 했습니다. 술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인식이 이미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여성 모델들이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부터 이제 낮은 도수 경쟁들이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여성들과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주된 타겟 마케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잘생긴 훈남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건데 탑스타에 버금가는 그런 훈남들이 돌아와서 지금 유아인, 네. 김영광, 조인성 이런 배우들 탑스타들이 들어와서 여심을 사로잡는 그런 마케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델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소주값은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광고가 1998년도에 그때 산소 같은 여자로 88년도부터 떴던 이영애 씨가 네. 그때 오늘 저녁 한 잔 해요. 이 카피로 그때 참이슬 판매량이 4배가 늘었대요. 4배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모델료를 주는 이유가. 그리고 처음처럼이 20도를 깨고 네, 내려왔을 네. 때 이효리 네. 씨를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다 같이 이효리를 흔들어 보러 술을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처음처럼의 경쟁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네. 사이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런 순환 소주 경쟁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네. 그 20도 떨어질 때 이게 소주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그 떨어뜨려도 마시게 되는 게 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그 원가도 낮아지고 매출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 수나리 말고 이후에 다른 그 계속적으로 이게 벤치마킹에서 계속 순환 소주가 나오거든요. 이건 상당 기간 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원래 2012년에 원래 참이슬에서 애플주로 소주, 그러니까 사과 소주죠. 이게 나왔었어요. 아. 근데 이것이 별로 이렇게 많이 호응이 없다가 네. 접었는데 이제는 수나리가 뜨니까 이제 그 소위 주당들이 와 그때 나왔던 2012년도에 나왔던 그거 내놔라라고 요구할 정도니까 네. 상당 기간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짚어보죠. 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상황은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서울 시내만 해서 그 세 군데 특허권을 주게 되는데 대기업이 7군데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2군데, 두 곳에서 가져가게 되고 중소 중견 기업이 한 군데 가게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전통적인 면세점의 강자 롯데를 비롯해서 깜짝 놀란 것이 HDC 신라 면세점이라고 삼성가인, 범삼성가인 신라와 호텔 신라와 범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 네네. 이 둘이 같이 손을 잡았어요. 예. 그 강자로 롯데와
뭐 HDC 신라면서 강자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고요. 나머지 신세계그룹이라든지 현대백화점그룹이라든지 삼성과 현대가가 지금 주름 네.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번 6월 1일 입찰 마감이 되면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 삼성과 현대가 손을 맞잡았다. 예. 이 부분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all or nothing 게임. 그런 게임에 도전하기보다는 서로가 나눠 갖는 게임을 하자라고 전략적 합의를 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 두 곳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전통적 강세가 롯데 아닙니까? 그리고 동아면세점도 뭐 상당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는 정말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삼성과 현대 입장에서는 서로가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양쪽이 참 미묘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서 현금 유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네. 지금 둘 다 현금이 좀 필요한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부진 네.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도 실적의 개선에 대한 압박들 많이 나오고 있고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는 절차에서 자기의 뚜렷한 어떤 업적들을 보여야 되는데 면세점 놓치게 되면은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그 현대 쪽에서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네.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반을 나눠서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면세점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점차,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경제 성장과 연결이 되는데 요코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만 네. 78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네.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더 끊어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지만 지근거리에 있는 매력적인 그 두 군데 요코들이 올 때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왔던 데는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1년에 1억 명씩 그 외국으로 나간 중국 사람들 성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안 올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면세점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세점으로 바꿨다. 시각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자들하고 제가 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네. 여전히 비전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면세점 사업의 성장에 물론 우리나라의 그 큰 손들이 이렇게 좀 애둘러서 면세점을 갖다 키운 면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면세점 사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성장세를 아직까지도 10%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면세점 사업은 당분간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대기업들이 면세점을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 지켜봐야 되는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승자가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질까요? 그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6월 1일에 마감 입찰되면은 한 7월 중순쯤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 워낙 롯데가 잘하고 있었어요. 면세점이면 롯데였으니까. 그런데 현대하고 삼성이 같이 손을 잡고 있고 또 용산 아이파크몰에다가 세계 최대의 도심 면세점을 추진한다 이 계획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강의 구도가 굳혀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기준은 지역 상생이라든지 중소 중소형 기업과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